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 나지막이 읽는 밤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유령들이라는 제목의 짧은 소설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얽힌 시대, 한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귀신의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로 조용한 밤, 살짝 스산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국가와 교회가 한창 사이가 좋았던 시절, 부유하고 존경받는 중산층, 가문의 한 젊은이가 피경찰서장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과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경찰서장은 곧바로 도움을 약속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상속에서 제외하겠다고 위협하고 계십니다. 젊은이가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국가의 법이나 도덕, 아버지의 권위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다만 제가 아버지처럼 맹목적으로 교회와 성직자들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저를 단순히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신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를 무척 아끼는 우리 집에 충직한 늙은 하인이 우연히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았는데 그 유언장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성직자들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었다고 저에게 비밀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매우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직자들이 저에 대한 험담을 아버지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두렵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조용하고 행복하게 지냈지만 아버지께서 성직자들과 자주 어울리기 시작하신 뒤로 저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네가 말한 내용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안타깝기도 하군. 경찰서장이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 자네의 아버지는 정신이 멀쩡하시고 본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자유이네. 그리고 나는 지금 자네가 항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네. 유언장이 실제로 효력을 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야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네. 유감스럽게도 지금으로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네. 아닙니다. 분명히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이 일에는 매우 교묘한 속임수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속임수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게. 어제 저녁 아버지께 이 일에 대해 항의하였을 때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확신이 담긴 목소리로 어머니께서 여러 번 아버지 앞에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을 떠난 자식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재산을 모두 교회에 남기지 않으면 지옥의 고통으로 벌을 주겠다고 협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신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나도 귀신은 믿지 않네. 경찰서장이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이런 위험한 일에 개입할 수는 없네. 자네도 알다시피 로마와 협약을 맺은 이후로 교회가 우리의 모든 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네. 내가 이 일을 조사하였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 자리까지 위험해지네. 만약 자네의 의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네. 사실 나도 성직자들이 언젠가 오스트리아를 망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한 번쯤 타격을 주고 싶네. 그러니 이 일의 진상을 밝혀보도록 하게. 그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세. 그 후 한 달 정도가 지나도록 젊은이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젊은이는 몹시 흥분한 모습으로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직자들이 꾸민 속임수를 폭로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며 당국이 도와준다면 이를 밝힐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서장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여러 개 찾았습니다. 젊은이가 말하였습니다. 우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영혼이 집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묻힌 묘지에서 나타났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러 해 동안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주 전 S마을로 요양을 가셨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고 그 마을의 묘지에 묻히셨습니다. 또한 하인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아버지께서는 이미 2차례나 늦은 밤에 X 신부와 함께 집을 나가셨으며 2번 다 아침이 되어서야 돌아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오실 때마다 몹시 불안해하고 기운이 빠진 모습이셨으며 그 후 어머니를 위해 연달아 미사를 3번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오늘 저녁 볼 일이 있어 집을 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하인이 X 신부가 집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오늘 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을 다시 만나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이야말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제 같은 보잘것없는 개인을 위해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교회에 맞서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똑같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오직 아주 젊은 사람들만이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감정에 휩쓸려 행동을 하게 되지. 자네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에는 도움을 줄 수 없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라졌어. 자네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이지. 지금 시간이 8시이니 2시간 뒤 이 사무실로 다시 오도록 하게. 지금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뿐이지. 나머지 일은 모두 내 책임이야. 어둠이 내리자마자 4사람이 경찰서 마당에서 덮개가 씌워진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차는 S마을 쪽을 향해 달려갔지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을 근처 작은 숲가에서 멈추었습니다. 4사람은 모두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들은 경찰서장, 젊은이, 경찰부관, 그리고 평복을 입은 일반 경찰 1명이었습니다. 우선 이곳의 지형을 잘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일이네. 경찰서장이 말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이고 귀신을 불러낸다는 사람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았으니 주변을 살펴보고 위치를 잡도록 하세. 4사람은 마을 끝 작은 숲 근처에 있는 묘지로 향하였습니다.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묘지 관리인은 분명히 마을 주점에 가 있는지 그의 집문은 잠겨 있었고 묘지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예배당의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묘는 어디 있는가? 경찰서장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을 뿐이라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묘를 찾아내었고 경찰서장은 그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별로 유리한 위치가 아니군. 경찰서장이 마침내 말하였습니다. 이 주변에는 몸을 숨길 만한 덤불 하나조차 없지 않은가. 그때 경찰이 지기의 집문과 창문을 열어보려 하였으나 결국 종이로 덧댄 창문의 한 부분을 부수고 들어가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곳에서 열쇠를 찾아 경찰서장에게 가져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서장은 곧바로 계획을 정하였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열고 젊은이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 부관에게 문을 잠그고
열쇠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두며 지기의 집 창문도 조심히 닫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정한 뒤 부관과 경찰은 묘지를 떠나 문에서 조금 떨어진 도량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문이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계가 11시 반을 알리자마자 예배당 근처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서장과 젊은이는 예배당의 창가로 가서 푸닥거리의 시작을 지켜보려고 하였습니다. 예배당 안은 완전히 어두웠기 때문에 자신들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만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갑자기 자물쇠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두 사람은 간신히 제단 뒤로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곧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이의 아버지로 중년의 평민이었으며 매우 불안하고 침울해 보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K 신부로 키가 크고 마르고 뼈가 굵은 체구였으며 노랗고 여인 얼굴에는 두 개의 커다란 회색 눈이 검은 눈썹 아래에서 불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K 신부는 제단 위에 놓인 초를 켜고 곧장 진혼미사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는 제단 아래 계단에 무릎을 꿇고 미사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진혼미사가 끝나자 K 신부는 복음서와 성수를 뿌리는 도구를 들고 천천히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젊은이의 아버지가 한 손에는 성수 그릇을 다른 손에는 초를 들고 뒤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경찰서장은 숨었던 자리에서 나와 들키지 않도록 몸을 낮춘 채 예배당 창가까지 기어가서 몸을 낮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젊은이도 똑같이 따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지를 바로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K 신부는 미신에 사로잡힌 늙은 남자를 데리고 묘지를 세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묘지 앞에 멈추어 서서 초빛을 비추어 가며 복음서의 구절 몇 곳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수 뿌리는 도구를 3번 성수 그릇에 담아 묘지에 3번 성수를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와 예배당 밖에서 무릎을 꿇고 묘지를 향해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K 신부는 어떤 황홀한 상태에 빠진 듯 일어나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3번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퇴마의식의 마지막 외침이 사라지자마자 묘지에서 짙고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는 빠르게 구름처럼 번지더니 곧 사람의 형체를 닮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키가 크고 흰 모습의 형상이 묘지 뒤에 서서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K 신부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늙은 남자는 그 옆에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안나 마리아 비라 불렀습니다. 귀신이 속이 빈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모두 대답할 것인가? 신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능한 한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린 미사와 기도로 아직 연옥에서 구원받지 못하였는가?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곧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 구원받게 되는가? 그 신을 모독한 자, 내 아들이 벌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네 남편이 타락한 아들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대신 교회를 상속인으로 삼지 않았는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법정에 가서 이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님을 인정받아야 하며 타락한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지금 하는 말이 정말로 맞는지 잘 생각해 보시오.
반드시 그래야 하는가?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연옥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합니다. 귀신의 목소리가 깊은 한숨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귀신은 공포에 질린 듯 비명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아, 주님. 그리고 귀신은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카로운 휘슬, 소리가 한 번 울리고 다시 한 번 울렸습니다. 그 순간 경찰서장이 푸닥거리를 하던 신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묘지로 들어온 경찰 부관과 경찰은 귀신을 붙잡아 끌고 왔습니다. 붙잡힌 귀신은 긴 흰옷을 입고 밀랍으로 만든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젊은이가 말하기를 그 얼굴은 자신의 어머니를 놀라울 만큼 닮았다고 하였습니다. 붙잡힌 귀신의 정체는 다름 아닌 묘직이었습니다. 사건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그 가면이 돌아가신 여인의 초상화를 바탕으로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가능한 한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신부 K의 처벌은 영적 권위에 맡겨졌습니다. 당시에는 성직자가 세속 법정의 관할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나라의 다른 지역에 있는 수도원에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사방의 사냥감과 송어가 넘쳐나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귀신 소동이 가져온 유일한 값진 결과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 귀신 사건 이후 성직자들과 그 귀신들에게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연옥을 떠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신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여운을 남기며 유령들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도 나지막이 읽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색다른 이야기를 담아올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래요.